이제 다음 달 1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새 관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새 관저에는 헬기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헬기장이 없는데 어떡하시죠? 헬기장 부분은 관저 지역은 없는 건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정정을 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 현재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전 청와대에는 이제 헬기장이 있었어요. 그 춘추관에서 청와대 이제 본관 쪽으로 가는 그렇죠. 바로 잔디광장이 이제 헬기장이었고 거기에 헬기장 이제 헬기 두 대가 쫙 착륙하고 이륙하고 대통령이 일이 있을 때는 그 헬기장에서 바로바로 헬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저에 헬기장 필요하죠. 그럼요. 근데 저 국방부 장관이 뭐 모르고서 저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관저의 헬기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관저의 헬기장 예를 들면 이전에 청와대를 예로 들자면 춘추관 바로 옆에 봉긋하게 솟은 헬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탄 헬기가 2대가 뜨면요. 예. 2대가 뜨면 북악산에 공군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헬기가 2대가 뜹니다. 아. 그리고 또 사당동에 남태령이 있잖아요. B1 벙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당동에 남태령 거기서도 수방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동시에 헬기 2대가 뜹니다. 동시에. 경호상에. 그럼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헬기 2대가 뜨면 북악산과 남태령에서 동시에 2대가 떠가지고 헬기가 6대가 움직이면서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를 말하자면 분산시킵니다.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경호의 그럼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전략이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관저에 헬기장이 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관저에 헬기가 뜨게 되면 적어도 2대가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가 떠버리면 그 헬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경호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한남동 관저에 헬기가 뜨게 되면 다른 어디선가에 동시에 또 헬기가 떠야 되는데 과연 그 위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를 옮기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청와대가 있는 것은 다 갖춰졌고 수십 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근무하기에 보안상, 경호상 또 업무를 보시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막 옮기다 보니까 지금 챙겨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옮기시면서 예산 얼마 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만간에 정기국회 시작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남태령 지하에 있는 B1 벙커에 갔는데 각군 상황하고 영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영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영상도 결국 먹통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좀 빨리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황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저는 이제 그 청와대 뒤에서 헬기 2대 더 뜨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총 4대인 줄 알았는데 수방사에서 2대가 더 뜨는군요. 그럼 남태령에서 같이 뜹니다. 남태령에서 그럼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는군요. 그럼, 이렇게. 예. 그래서 필요할 여섯 대구나. 경우에는 예.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잠실 야구장 옆에 보조 경기장 있잖아요. 예. 잠실 보조 경기장. 거기서도 2대를 더 띄워가지고 거기서 2대 더 띄워요? 8대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예. 8대 뜨면 거의 뭐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탔는지 한미연합훈련 수준인데 거의 뭐. 그러면 김재수 비대위원님. 네. 이게 관저에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2대 이상의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호할 수 있는 복수의 헬기가 어디서 뜰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뭐 당연히 합참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프로토콜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했던 것을 용산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약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모든 프로토콜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금 헬기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차량 이동을 할 때 차량 한 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3대를 움직이면서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모르도록 우리가 또 경호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헬기 역시도
용산에서 뜬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뜨겠죠. 그런 그렇군요. 프로토콜을 무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바뀌었던 것처럼 관저에서도 헬기가 뜰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뭐 헬기장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갖춘 수준이 아닌 상황 속에서 아마 저런 착오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뿐이지 이런 경호나 보안상의 프로토콜이 무너지지는 절대 않았을 거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보안상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보안상의 문제만큼은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도 아주 야무지게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